겉으로는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러고 아우 저 노인네가 진짜 장례식에도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게 맞냐고. 아니잖아. 근데 진짜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상담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다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꺼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꼭 내 부모에게 막 직접 꺼낼 필요는 없어요. 아 선생님 근데 나는 내 부모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한이 있어도 난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아마도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그것이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거예요. 어느 정도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아버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이라면 저는 그 부모가 나르시시스트 학대자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제 영상 중에 꾸준히 조회수가 높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들은 대체로 부모의 그 강압적이고 방치적인 양육 태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 가뜩이나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막 불이 지펴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의도했던 방향이 아닌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큰 혐오와 갈등과 미움을 낳게 되는 것들이 참 유튜브의 한계구나. 충분히 1시간, 2시간 강의를 한 것이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마무리 될 텐데 이거를 방송으로 10분, 15분 안에 그런 증상을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원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강조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진짜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신체적 학대는 다 아시다시피 훈육이나 뭐 체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팬 거죠.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정신적 학대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방치하고 방임하고 모욕을 주는 것들이 좀 있었을 거고요. 물질적 학대는 어린 자녀에게 돈을 벌어오게 강요하고 아니면 다 큰 자녀에게라도 벌어오는 돈을 다 자기에게 갖고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학대는 존재해요. 안타깝게도 신체, 정신, 물질 이런 것들은 거진 한 번에 다 갔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학대받은 자녀에게 감히 부모를 용서하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먼저는 공감이 있어야 하고 그 아픔에 충분히 머물러 준 다음에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의 울분 터지는 마음을 대변하고 같이 화를 내면서 영상들을 남겨왔어요. 그런데 그게 원망과 미움을 목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원망과 미움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이 결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원망은 해결되는 것이 더 좋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실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하다가 아주 천천히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해놓고 겉으로는 한 번도 섭섭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고생했어 하면서 막 감싸기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상처를 억압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든 그 상처는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유 없는 두통, 복통 이런 거에 막 시달리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상처받은 거 인정하고 잠시나마 얼굴을 막 씩씩 붉히는 게 차라리 더 빨리 그 마음을 보내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진짜로 학대받은 자녀는요 사실은 부모를 잘 원망하지도 못해요. 사랑을 받았으나 섭섭해서 원망을 하는 자녀는요 당당하게 미워하고 당당하게 원망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혼란스러움을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가스라이팅 심하고 어려서부터 꾸준히 학대받았고 전혀 이제 수용받거나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자녀들은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에 대해 부정적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상담 중에도 그걸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님 이야기할 때 누가 봐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사연이에요. 영화를 찍어도 이거보단 수위가 낮겠다 싶은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너무 미안해하고 감싸고 막아줘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가 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 말 하고도 되게 불편해해요. 물론 진짜로 학대를 당하고도 죄책감 없이 원망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왜냐면 요즘은 심리학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의식이 좀 깨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보다 좀 더 객관화하게 된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사랑을 받았으면서 원망하는 자녀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짜증을 냅니다. 감정도 잘 드러내요. 말하는 분위기의 뉘앙스에서 차이가 나요. 학대받은 자는 자유로움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경직돼 있고 위축돼 있죠. 그러니 보통의 갈등, 뭐 가족 간에 있을 법한 갈등을 학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같이 살다 보면은 상처받은 거 많고 부모가 잘못한 부분 무척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현재의 문제가 모두 부모의 양육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나의 기질, 선천성, 내가 선택해온 방어 기제 등등 다양한 것들이 결부돼서 지금의 내가 된 거지. 뭐 100% 부모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격 형성에서 부모가 준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맞다. 압도적으로 높기는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부모도 자기 부모에게 그런 양육을 받은 거예요. 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막 불평들을 하잖아요. 근데 내 부모도 자기 부모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로 내 부모를 막 억지로 이해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서로 엄청 사랑하고 깨먹는 사이여도 같이 살면은 싸울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랑 살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는 내가 아니니까. 나도 나를 가끔 못 맞추겠는데 누군들 나랑 살면서 100% 다 맞추기만 하겠어요. 이거는 내 부모나 내가 유별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오늘부터 여러분 저랑 같이 살아도 며칠 내로 우리는 안 맞을걸요. 그런데 심지어 성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 사는 사람이 부모예요. 어떤 대단한 인격을 가진 부모라도 같이 살면 갈등은 불가피하고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눈치라는 것도 배우고 좌절도 배우고 사회성도 배우고 그렇죠. 바깥 세상은 훨씬 더 나랑 안 맞거든요. 집안에서부터 안 맞는 걸 배우는 거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싸우다가도 야 저녁 다 됐어 나와. 그러면은 막 아무렇지 않게 나와가지고 숟가락 세팅하고 TV 보면서 밥 먹는 거. 그게 가족입니다. 그 정도면 좋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 세대와 나의 세대의 차이가 있어. 세대 차이. 우리 부모가 지나온 세대는 막 6.25, 막 보릿고개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새마을 운동, 막 산업시대, IMF 막 이런 거 다 거친 세대입니다. 자녀들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나 교양 지식이 다르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도 매우 달라요. 그거를 단순히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한 어른 나르시시스트라서 막 날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양육을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거였고 그게 사랑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강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많이 달랐구나. 옛날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 그때는 대체로 그냥 그렇긴 했어 하고 객관적인 부분까지 주관적으로 왜곡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하고 날 미워했다 생각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망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인 거예요. 마음 편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원망은 치료와 회복을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원망을 찬성해 지지하고 응원해 하시라고 말해요. 무의식에 억압해두지 않고 건강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꺼내는 과정에서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속에다 묻어두고 겉으로 괜찮은 척 한다고 그게 진짜 괜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러고 아우 저 노인네가 진짜 장례식에도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게 맞냐고 아니죠. 근데 진짜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상담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다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꺼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꼭 내 부모에게 막 직접 꺼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직접 얘기해봐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더 상처만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내 부모가 학대자였다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정치적 신념으로 한번 싸워봐. 결론이 나나. 진보, 보수 싸우면 서로 자기가 맞다 그러면서 설득하려고만 하지 절대 상대방의 말은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진보, 보수는 그냥 서로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부모는 그냥 나랑 다르구나. 자식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세대적으로 좀 다른 면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막 설득하고 막 굽혀 인정을 하시라고요. 나한테 잘못하셨다고요. 사과하시라고요. 이러면 나만 상처받아요. 그냥 원망을 할 거면 나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기를 쓰세요. 녹음을 하든지. 속에 있는 걸 누군가에게 꺼내서 꼭 이해받고 지지를 받아야 치료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상담사한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인형 같은 거 하나 두고 이게 내 아빠다, 내 엄마다 생각하고 못다한 말을 이렇게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막 얘기해요. 그렇게 원망하고 서운해하는 시간을 짧으면 한 1, 2년, 길면 한 4, 5년 정도 갖다 보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나를 사랑했다는 것도 보여요.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막 가득할 땐 그게 안 보여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걸 좀 덜어내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원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마주하고 마음에 묵혀둔 것들을 한번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선생님, 근데 나는 내 부모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한이 있어도 난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걸 아마도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그것이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거예요. 어느 정도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어릴 때라도 나를 예뻐해 준 적이, 내가 기억은 안 나더라도 내 무의식 중에 그런 느낌이 있으면요, 나한테 언젠가 한 번은 이해받아 보고 싶은 그 기대를 잘 포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뭐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아버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이라면 저는 그 부모가 나르시시스트 학대자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다 일반화시켜서 보지는 마시고 제 생각이 그렇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오따였습니다.